거예요. 이게 그 기본적인 PCA의 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만약에 n개가 m차원짜리가 n개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서로 다른 값을 가지지만 데이터 간의 베리에이션은 무작위가 아니라 규칙을 갖는다. 그러니까 꽃받침의 길이가 2배가 되면은 폭도 2배 커지고 뭐 키가 커지면은 몸무게도 늘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PCA는 고차원의 데이터 집합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M차원이라는 집합을 고차원의 데이터의, 그러니까 원래 값하고 가장 비슷하면서 차원수만 낮은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원을 축소하는 분석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붓꽃 데이터의 차원 축소를 보면은 꽃받침의 길이하고 꽃받침의 폭, 이 사진을 보면 꽃받침의 길이가 줄어들면 꽃받침의 폭도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까 여기에서 데이터 간의 베리에이션은 무작위가 아니라 규칙을 갖는다에 이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면은 꽃별로 이게 다 크기랑 그 다음에 꽃받침의 폭이랑 길이 이게 다 제각각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율을 따지고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할 거예요. 이 5 같은 경우에는 이 5대 3.6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4.31 몇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랑 결국 최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꽃의 크기라는 근본적인 데이터가 이 꽃받침의 길이랑 꽃받침의 폭이라는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꽃의 크기라는 근본적인 데이터를 바로 이거를 레이턴트 베리어블, 잠재 변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PCA에서 이걸 해야 될때 PCA에서는 잠재 변수와 측정 데이터, 그러니까 꽃의 크기, 잠재 변수, 그 다음에 측정 데이터, 꽃받침의 길이랑 폭이 선형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I 번째 데이터 XI를 각 원소로 그 선형 조합, 저희 예전에 했던 그 선형 조합을 하면은 표본 잠재 변수인 UI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꽃받침 예시를 들어보면은 측정 데이터는 2차원인데 꽃의 크기라는 거는 1차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선형적으로 축소를 하는 거죠. 차원을. 지금까지는 이해 가시나요? 제가 말한 거? 그 이해되세요? 기다려봐. 선형적으로 축소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 말 들리나요? 네네네네네. 아, 네네. 지금까지 괜찮으시죠? 나 그 선형적으로 축소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 데이터 갖는 게 데이터를 갖는 게 데이터 인풋으로 꽃받침의 폭이랑 꽃받침의 길이가 2개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꽃의 크기라는 한 개의 데이터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차원짜리를 1차원으로 축소. 꽃의 크기라는 걸 한 개의 데이터로 입력받고 싶다. 그런 거죠. 어, 네. 그럼 그게 축소하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 아까 그게 밑에 이 네. 식인가요? 네, 선형 이게 조합으로. 식인 거예요. 이게 아, 이 네, UI가 오케이, 잠재 변수, 이해. 꽃의 크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I가 그 우리가 했던 측정 데이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측정 데이터를 2개를 썼잖아요. 아까 꽃의 그 꽃받침의 길이랑 꽃받침의 폭. 그래서 여기 이 꽃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웨이트 곱하기 그 꽃받침의 길이, 그 다음에 어떤 웨이트 곱하기 꽃받침의 폭.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UI가 네, 일단, 선형 축소가 된 된 거죠. 거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 건가? 네, 네. 네, 일단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 W라는 애를 그 변형 행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적은 음, 걸로 길지는 않고 3장 정도, 3장 반, 2장 반 정도 되는데, 음, 그러니까 아까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M이라는 게 2차원의 데이터를 썼잖아요. 2차원, 그 꽃의 길이랑 꽃의 폭. 그래서 네, 2차원을 썼는데 K차원, 1차원으로 줄이는 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x라는 것 자체는 m 곱하기 1짜리 행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쌓아가지고 만든 게 n 곱하기 m짜리 행렬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여기? x가 몇 곱하기 몇이라고요? m 곱하기 1짜리 m 행렬이요. 곱하기 1. 네, 그래서 그거를 쌓아가지고 n개만큼 쌓아서 n, m이라는 행렬을 만든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이 데이터가 n차원이었어서 m이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k차원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면은 m이 k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새로 만든 행렬 같은 경우에는 n, k. 그래서 이 n, k로 만들어주는 애를 변환 행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새로운 데이터 아까에서 생각해 보면은 UI라는 애 있잖아요. 새로운 요 UI. 네네네. 네, 이 UI랑 연결되는 게 이 X 햇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에다가 어떤 행렬 W를 곱하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 새로운 데이터의 차원은 K 차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 네, 이해됐는데 그 하나 궁금한 게 그럼 W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혹시 아, 그게 그 밑에 나와요. 부분도 그런가요? 네네네. 그게 밑에 잠시만,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그 PPT 보면서 발표하는 거 맞아? 아, 지금, 이거 안 보이는구나. PPT만 잠시만요. 보여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걸로 하고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PPT 제가,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었나요? PPT, 제가 그치. 그 PDF 파일, 이거예요. 죄송해요. 이거 안 보였죠? 아, 아. 어, 말로도 이거, 근데 이해 아까 됐어갖고 말로도.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네, 거기에서 지금, 일단, 그래서 그거를 아까 M 차원짜리, 지금 N 곱하기 M 차원짜리를 N 곱하기 K 차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행렬을.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애가 이 W라는 변환 행렬인데 이 변환 행렬에다가 그 다음에 그 원래 M 차원짜리 데이터를 곱하면은 K 차원짜리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보면은 이 XI가 아까 M 곱하기 1짜리고 이 W라는 애가 K 곱하기 M이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애는 K 곱하기 1. 그래서 차원이 축소가 된 거죠.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차원 축소해서 XI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XHI라는 데이터를 만들었다. 네, 어, 그래서 어, 음. 걔 쉐입을 보면은 k 곱하기 1인 거죠. 원래는 이 xi 같은 경우에는 m 곱하기 1이었는데, 그리고 변환 행렬이 W고, 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아까는 이거를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했다면은 이걸 x라는 애를 그 여러 개 n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쌓아서 모든 데이터를 했을 때는 이거를 여기선 스몰 x 햇이었다면 여기선 라지 x 햇. 그래서 여기서는 별 내용은 없고 이거를 벡터였던 애를 행렬로 쌓았다. 그래서 조금 더 크기가 크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PCA의 목표는 그 XI 햇하고 그 다음에 XI의 정보가 가장 유사하게 하는 W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의 값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 행렬 W를 찾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K 차원에서 M 차원을 만들어서 유사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차원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유사도를 좀 비교하기가 힘들어서 이때 사용되는 그 K 차원을 줄였던 애를 M 차원으로 다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유사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네, 변환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M 차원이었던 애를 K 차원으로 만든 다음에 이 변환한 애를 다시 M 차원으로 만드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행렬을 U라는 행렬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x 햇이라는 애는 w 곱하기 x 기존의 거, 그 다음에 이 x 더블 햇은 그 역행렬, 역변한 행렬에다가 이 x 햇을 곱한 거예요. 복잡해지네요. 네. 원래 거에다 베끼고 이렇게 또 곱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찾아내는데 이 x 더블 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원수가 원래 다시 돌렸으니까 m 차원인 거잖아요. 근데 이 네네네. M차원이 원래 데이터랑은 동일하지는 않아요. 동일하진 않고 그냥 비슷한 정도? 최대한 비슷한 정도로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네. 네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이, 어, 요 모양을 여기다가 얘가 잠시만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썼는데 x에다가 w 잠시만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역변환한 거 있잖아요. m차원짜리를 다시 k차원으로 줄이고 싶으면 이 w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w를 곱한 거는 당연히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식을 써봤을 때 WU 곱하기 X 햇은 X다. 그러면은 이 W 곱하기 U는 그 I라는 그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아, 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X 햇하고 X하고 가장 유사한 거를 찾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ARG min X 그다음에 X 빼기 U X 햇 그러니까 U X 햇이 이 우리가 다시 M 차원으로 돌린 정보 원래 정보하고 우리가 그 차원 축소했다가 원래 M 차원으로 돌린 정보랑 차이를 가장 줄이는 게 목표인 거죠.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 식을 풀면은 이거는 그냥 식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해보면 x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최소값 x 햇을 찾기 위해서 xt로 미분을 하면 근데 저는 여기서 왜 xt로 미분을 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문제에서는 xt로 미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u 트랜스포즈 x 플러스 2x 햇은 0. 그래서 x 햇이 u 트랜스포즈 x일 때 가장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래 아까 x 햇을 구할 때 w 변환 행렬에다가 원래 데이터를 곱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둘이 연립을 해보면은 더 ut하고 w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같아야 그게 제일 적다는, 네, 최소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이렇게 쭉쭉 똑같이 써보면은 UT는 W, 그 다음에 WU는 아까 이 관계식, 그러니까 WU는 아이덴티티 행렬. 그래서 이 식에다가 요 W에다가 UT를 넣어주면은 I가 되고, 그 다음에 W 곱하기 W 트랜스포즈는 I가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 아까 요 방금 위에 있던 요 식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x 햇을 미니마이즈 하는 x 햇을 미니마이즈 하는 이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새로운 햇 ux 그러니까 x 빼기
우리 그 M 차원으로 다시 돌린 애 X 더블 햇을 뺐을 때 하는 건데 이 U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WT로 표현할 수 있고 X 햇이라는 거는 원래 데이터 곱하기 XI로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 PCI를 할 때에는 이 식을 사용해서 이 주성분 분해를 한다라고 네, 저는 공부했습니다. 네. 그 주성분 분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 저는 주성분 분해라는 게 결국에는 약간 주성분 분해라는 게 여기서 조금 큰 역할을 하는 애들을 차원을 축소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을 축소하는 게 주성분 분해다. 메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머신러닝에서 그 인풋 개수가 너무 많아도 학습하는데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한번 걸르고서 넣을 때 쓰는 게 아닐까. 그런데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면서. 네. 혹시, 네, 근데 제가 분명히 어딘가 약간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면서 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한 번 더 볼게요. 네. 네네. 네.